선생님, 최근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시죠? 의사의 말이 진료실 안을 메웠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손주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던 지난주, 국을 2번 끓인 어제. 모두 사실이었다. 초기 치매 증상으로 보입니다. 치매. 그 단어가 귓가를 때리는 순간 나는 70년을 살아온 이 몸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이 낯설었다. 50년을 산 이 동네가, 매일 걷던 이 골목이 마치 처음 보는 곳처럼 어색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의 흑백 사진이 보였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그 사람. 마을 이장을 30년 넘게 지낸 이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던 사람. 여보, 나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빈집의 정적만이 나를 감쌌다. 부엌으로 향하던 나는 문득 멈췄다. 남편의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5년간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그곳. 오늘따라 그 틈새가 나를 부르는 것만 같았다. 천천히 문을 밀었다. 먼지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책상 위엔 안경과 만년필이 그대로였고 벽에는 마을 지도가 걸려 있었다. 서랍을 열었다. 낡은 수첩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갈색 가죽 표지는 손때로 반질거렸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다. 펼쳐보니 첫 페이지에 남편의 글씨가 보였다. 1975년 3월 2일. 오늘 산 중턱에서 이상한 돌기둥을 발견했다. 누군가 일부러 표시해 둔 것 같다. 조사가 필요하다. 무슨 뜻일까? 페이지를 넘겼다. 날짜별로 빼곡한 기록이 이어졌다. 마을 행사, 주민 분쟁, 땅 경계 문제 30년간의 모든 일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한 문장이 눈에 박혔다. 2025년 마을이 사라질 것이다. 2025년. 바로 올해였다. 손이 떨렸다. 치매 때문일까? 아니면 이 문장 때문일까? 다음 페이지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검은 승용차를 조심하라. 그들은 마을을 노린다. 절대 땅을 팔지 마라. 산 아래 비밀을 지켜라. 검은 승용차. 그 순간 창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다. 낮고 묵직한 고급차 특유의 그 소리. 커튼을 걷었다. 대문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오늘 사연은 마음에 울림을 주는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혹은 누우셔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승용차 문이 열렸다.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내렸다.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선글라스를 낀 채 주위를 둘러봤다. 그들이 대문을 두드렸다. 계십니까? 목소리가 공손했다. 하지만 왠지 등골이 서늘했다. 나는 수첩을 꽉 쥐고 현관으로 향했다. 인터폰 화면 속 남자들의 얼굴이 보였다. 40대쯤 돼 보이는 말쑥한 얼굴. 위협적이진 않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문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영영건설 기획팀장 김민수입니다. 명함을 내밀었다. 반짝이는 금박 글씨. 대기업이었다. 저희가 이 마을 개발 사업 관련해서 주민분들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개발이요? 네. 이 일대를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주민분들께 보상도 넉넉히 드릴 예정이고요.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다. 미소도 친절했지만 수첩 속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검은 승용차를 조심하라. 죄송한데 저는 관심 없어요. 아, 그러시면 이 자료라도 한번 보시죠. 보상금이 시세보다 30% 높습니다. 서류를 펼쳐 보였다. 숫자들이 빼곡했다. 큰 금액이었다. 노후 자금으로 충분하고도 남을 돈. 하지만 남편의 글씨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절대 땅을 팔지 마라. 됐어요. 관심 없다니까요. 목소리가 나보다 더 단호하게 나왔다. 남자의 미소가 굳었다. 선글라스를 낀 동료가 한 발짝 다가서며 할머니, 다들 계약하시는데 혼자만 빼시면 곤란하지 않으시겠어요? 협박하는 거요. 나가세요. 아, 그러지 마시고. 나가라니까요. 문을 닫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다음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들은 3번 찾아올 것이다. 첫 번째는 미소로, 두 번째는 협박으로, 세 번째는 다음 줄이 찢어져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뜯어낸 것 같았다. 왜? 휴대폰이 울렸다. 큰아들이었다. 엄마, 나 성훈이야. 오늘 병원 갔다며? 의사가 뭐래? 치매래. 뭐? 치매? 초기라고 했어. 아직 괜찮다고. 한숨 소리가 들렸다. 엄마, 그럼 이제 혼자 사시면 안 되는 거 아냐? 서울 우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때? 싫어. 엄마, 이게 고집 부릴 때가 아니라니까. 치매는 진행되는 병이야. 나중엔 밥도 못 차려 드실 수 있다고. 난 괜찮아. 에휴, 맨날 괜찮다고만 하시네. 알았어. 주말에 내려갈게. 그때 얘기하자. 전화가 끊겼다. 아들의 목소리엔 걱정보다 귀찮음이 섞여 있었다. 알고 있었다. 나를 서울로 데려가는 건 효도가 아니라 안전장치일 뿐이란 걸. 요양원 상담이나 하러 오겠지. 창밖을 봤다. 검은 승용차가 여전히 서 있었다. 남자들이 차에 올라타더니 천천히 떠났다. 배기가스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다. 수첩을 다시 펼쳤다. 페이지를 넘기며 남편의 기록을 따라갔다. 1978년 6월 15일. 산 정상 부근에서 오래된 석비를 발견했다. 한자로 쓰여 있는데 해독이 어렵다. 마을 어르신께 여쭤봐야겠다. 1979년 2월 3일. 어르신 말씀에 따르면 이 마을 지하에 옛 왕조시대 유적이 있다고 한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전설이 내려온다더라. 유적? 개발업자들이 노리는 게 단순한 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뭔가를 알고 있었다. 남편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은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까? 페이지를 또 넘겼다. 1985년 10월 12일. 서울에서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찾아왔다. 땅을 팔라고 했다. 거절했더니 협박했다. 조심해야 한다. 40년 전 일이었다. 그때도 누군가 이 마을을 노렸던 것이다. 1986년 3월 20일. 어젯밤 누군가 서재에 침입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지만 책상이 뒤져져 있었다. 수첩을 더 안전한 곳에 숨겨야 한다. 침입. 등골이 오싹했다. 40년 전 남편이 느꼈을 공포가 지금 내게 전해지는 것만 같았다. 그 순간 마당에서 소리가 났다.
발자국 소리. 누군가 담을 넘고 있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천천히 커튼을 걷고 밖을 봤다. 마당엔 아무도 없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었다. 착각이었을까? 아니다. 땅바닥에 발자국이 선명했다. 운동화 자국. 큰 사이즈. 누군가 정말로 마당에 들어왔던 것이다. 손이 떨렸다. 경찰을 불러야 할까? 하지만 뭐라고 말하지? 치매 노인의 착각으로 치부될 게 뻔했다. 수첩을 가슴에 꽉 안았다. 이게 진짜라면, 남편이 50년간 지켜온 이 비밀이 진짜라면 나 혼자서라도 지켜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70살 치매 노인이 무얼 할 수 있을까? 밤이 깊어갔다. 잠이 오지 않았다. 수첩을 펼치고 또 펼쳤다. 남편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그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당신 괜찮아.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생전에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었다. 그때는 몰랐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지금은 알 것 같았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언젠가 내가 혼자 이 싸움을 떠맡게 될 거란 걸.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새벽 5시. 현관문 밖에서 또 소리가 났다. 이번엔 확실했다. 누군가 대문을 흔들고 있었다. 대문을 열었다.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20대 후반쯤, 청바지에 후드티 차림. 낯익은 얼굴이었다. 할머니, 접니다. 김지훈이요. 지훈이? 네. 작년에 서울에서 내려와서 마을회관 옆 빈집에 사는 거 기억하세요? 그제야 기억났다. 젊은 나이에 서울 생활 접고 귀촌한 청년. 마을 사람들은 요즘 젊은 애들은 참 이상해라며 수군댔었다. 무슨 일이야? 어젯밤에 할머니 집 쪽에서 수상한 사람 보고 따라왔는데요. 담 넘어가는 거 봤거든요. 정말? 네. 그래서 경찰 신고할까 하다가 일단 할머니께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고마운 마음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다. 이 청년을 믿어도 되는 걸까? 수첩이 떠올랐다. 남편의 기록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 진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 젊은이들을 무시하지 마라. 들어와. 차라도 한잔 하고 가.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 부엌에서 보리차를 따라내왔다. 할머니, 요즘 마을에 이상한 일 많죠? 이상한 일? 개발업자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다들 땅 팔라고 압박하고. 어제는 박시댁에서 큰 소리까지 났다던데요. 그래. 네. 그리고 이상한 건 계약한 집들 패턴이 있어요. 지훈이가 휴대폰을 꺼내 지도를 보여줬다. 마을 약도에 빨간 점이 찍혀 있었다. 여기, 여기. 다 산 쪽으로 가까운 집들이에요.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지훈이의 말이 맞았다. 개발업자들은 무작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었다. 산을 둘러싼 집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었다. 왜? 산 아래 비밀. 수첩 속 문장이 떠올랐다. 지훈아. 네. 나 한 가지 보여줄 게 있어. 근데 이거 본 다음엔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무슨 얘기세요? 서재로 가서 수첩을 가져왔다. 지훈이 앞에 펼쳐놓았다. 이게 뭐예요? 우리 남편이 30년간 쓴 마을 기록이야. 근데 여기 이상한 게 있어. 2025년 예언 부분을 가리켰다.
지훈이의 눈이 커졌다. 2025년 마을이 사라진다? 그래. 그리고 봐. 검은 승용차 조심하라고 했잖아. 어제 그 차 왔었어. 지훈이가 수첩을 넘기기 시작했다. 페이지마다 놀라움이 얼굴에 번졌다. 할머니, 이거 진짜예요? 유적 이야기, 40년 전 협박 사건. 다 진짜야. 우리 남편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었어. 그럼 지금 개발업자들이 노리는 게 단순한 땅이 아니라 그 유적이란 얘기네요? 그런 것 같아. 지훈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전 원래 역사 쪽 전공했어요. 서울에서 박물관 학예사로 일했고요. 그래? 네.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온 것도 한국 고대사 연구하려고요. 혹시 제가 이 수첩 좀 자세히 봐도 될까요? 망설여졌다. 하지만 지훈이의 눈빛이 진지했다. 거짓이 없었다. 좋아. 근데 조심해야 해. 어젯밤에 누가 마당에 침입했었어. 알겠습니다. 제가 보안 카메라 설치할게요. 요즘 건전지로 작동하는 거 있어요. 지훈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할머니, 일단 제가 이 수첩 내용 정리해 볼게요. 유적 위치 추정하고 개발업자들 움직임이랑 대조해 보고. 그리고 할머니. 응? 혹시 치매 진단 받으셨죠?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알았을까? 마을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할머니, 제가 보기엔 전혀 안 그러신데요. 말씀도 또렷하시고 판단력도 정상이세요. 의사가 그랬어. 초기 치매래. 혹시 최근에 엄청 스트레스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야 뭐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살면서 외로웠지. 그럼 그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가성 치매라고 스트레스나 우울증 때문에 치매 비슷한 증상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희망이 보였다. 내가 정말 치매가 아니라면 다시 검사받아 보세요. 다른 병원에서 제가 아는 신경과 의사 있는데 소개해 드릴게요. 고맙다, 지훈아. 아니요. 저야말로 이런 귀한 자료 보여주셔서 감사하죠. 진짜 역사학자로서 가슴 뛰는 일이에요. 지훈이가 돌아간 뒤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처음으로 든 생각이었다. 혼자가 아니구나.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다. 마당에 장미꽃이 빨갛게 피어 있었다. 남편이 살아생전 가꾸던 꽃이었다. 당신 힘내. 우리 함께 이겨내자.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영영건설 김민수입니다. 어제는 실례가 많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다.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두 번째 방문. 수첩의 예언대로였다. 첫 번째는 미소로, 두 번째는 협박으로. 싫어요. 안 만날 거예요. 할머니, 이건 할머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을 전체가 걸린 일이에요. 할머니 혼자 반대하시면 다른 주민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협박이었다. 할머니께서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어요. 공익사업이면 강제 수용도 가능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다. 50년을 이 땅에서 살았다. 남편과 함께 나무를 심고 밭을 일구고
이웃을 도우며 살았다. 이게 내 삶의 전부였다. 그걸 돈 몇 푼에 팔 수는 없었다. 더구나 남편이 평생을 걸고 지킨 비밀을 내가 무너뜨릴 순 없었다. 저녁이 되자 지훈이가 다시 찾아왔다. 노트북을 들고 왔다. 할머니, 대박이에요. 뭐가? 수첩에 있는 한자 위치 좌표랑 지금 지적도 대조해 봤는데요. 정확히 마을 뒷산 중턱이에요. 그리고 그 위치가 뭔지 아세요? 뭔데? 조선시대 왕실 비밀 창고터예요. 문헌에만 기록돼 있고 실제 위치는 못 찾았던 곳이에요. 창고? 네. 임진왜란 때 왕실 보물 피난시켰던 장소래요. 그게 여기 있다는 얘기죠.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럼 개발업자들은 처음부터 그걸 노린 거였다. 그리고 할머니. 지훈이 목소리가 낮아졌다. 영영건설이요. 겉으론 건설회사지만 실제론 유물 밀거래 조직이에요. 제가 박물관 다닐 때 소문 들었거든요. 합법적으로 땅 확보한 다음 몰래 유물 빼돌리고 해외로 팔아넘긴대요. 그럼 어떻게? 증거가 필요해요. 그들이 실제로 유적을 노린다는 확실한 증거. 어떻게? 제가 산에 직접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수첩에 나온 위치 확인하고 혹시 도굴 흔적 있는지 보고.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요. 제가 조심할게요. 그리고 할머니는 절대 혼자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 사람들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지훈이가 떠나고 밤이 다시 찾아왔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남편의 마지막 글이 있었다. 2020년 12월 25일.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의사는 3개월이라 했다. 당신에게 이 모든 걸 떠넘기는 게 미안하다. 하지만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용감한 사람이니까. 사랑한다, 영수가.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남편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떠난 뒤 이 싸움이 시작될 거란 걸. 그리고 내가 홀로 맞서야 한다는 걸.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을까? 아니다. 말했어도 믿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까지 겪지 않았다면. 창밖이 깜깜했다. 별 하나 없는 밤이었다. 그런데 산 쪽에서 불빛이 보였다. 손전등 불빛. 누군가 한밤중에 산을 오르고 있었다. 전화를 걸었다. 지훈이었다. 지훈아, 지금 산에 있니? 아니요, 집에 있어요. 왜요? 그럼 저 불빛은 뭐야? 무슨 불빛이요? 산 중턱에 손전등 불빛이 보여. 뭐라고요? 지금요? 응, 지금. 할머니, 절대 밖에 나가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경찰도 부를게요. 그래, 조심해. 전화를 끊고 창문에 바짝 붙어 산을 봤다. 불빛이 점점 위로 올라갔다. 2개, 3개 여러 명이었다. 그들이 가는 방향은 수첩에 표시된 그 위치였다. 10분 뒤 지훈이 달려왔다. 숨을 헐떡이며 쌍안경을 꺼냈다. 제가 준비해 온 거예요. 이걸로 보면. 쌍안경으로 산을 봤다. 불빛 아래로 사람들이 보였다. 삽을 들고 있었다. 땅을 파고 있었다. 저거 도굴이에요, 할머니. 지금? 네. 아직 땅도 다 못 샀는데 벌써 파고 있어요. 완전 범죄 집단이잖아요. 경찰은 112에 신고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오려면 30분은 걸릴 거예요. 그 순간
불빛 하나가 산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우리 쪽으로 왔다. 할머니 숨어요. 불을 끄고 커튼을 쳤다. 숨소리가 귓가에서 쿵쿵거렸다.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이었다. 할멈 집이 여기래. 문 두드려봐. 이 시간에 자고 있을 텐데. 상관없어. 깨워. 거친 목소리들이었다. 똑똑똑. 대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계세요? 대답하지 않았다. 지훈이 내 손을 꽉 잡았다. 문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간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었다. 시발 경찰이다. 튀어. 발소리가 멀어졌다. 산 쪽 불빛도 급하게 움직이더니 사라졌다. 지훈이 문을 열고 나갔다. 경찰차 2대가 마을 입구에 섰다. 여기에요. 여기. 경찰관들이 달려왔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산에서 도구라는 사람들 봤어요. 지금도 있어요? 조금 전까지 있었는데 도망갔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들이 산으로 올라갔다. 1시간쯤 지나 내려왔다. 땅 파놓은 흔적은 있는데 사람은 없네요. 일단 현장 보존하고 내일 감식반 와서 조사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잡아야죠. 증거가 있어야죠. CCTV나 목격자 진술이라도. 제가 봤다니까요.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정확히 누군지 알아요? 말문이 막혔다. 얼굴은 못 봤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만 봤을 뿐. 일단 순찰 강화하겠습니다. 할머니도 조심하세요. 경찰이 떠났다. 지훈이 주저앉았다. 망했어요. 이렇게 되면 저 사람들 더 조심할 거예요. 어떡하지? 증거요. 결정적 증거가 필요해요. 뭐? 저 사람들이 영영건설이고 유물놀이고 실제로 도굴했다는 증거. 그게 있어야 뉴스에 나가고 문화재청이 움직이고 개발 막을 수 있어요. 어떻게? 지훈이 생각에 잠겼다. 할머니, 위험한 부탁이긴 한데요. 말해봐. 내일 그 사람들 다시 오면 녹음해 보세요. 대화 내용을. 그들이 뭘 노리는지 직접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보고 미끼가 되라는 거야? 죄송해요. 너무 위험하죠. 아니었다. 오히려 이게 맞는 것 같았다. 50년을 살아온 이 땅에서 남편이 지킨 비밀 앞에서 나는 도망칠 수 없었다. 좋아. 할게, 내가 할게. 할머니, 괜찮아. 나 늙었어도 겁쟁이는 아니야. 지훈이 눈시울이 붉어졌다. 제가 꼭 옆에 있을게요. 뭔 일 생기면 바로 뛰어올게요. 고맙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이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각오도 섰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아침 9시. 초인종이 울렸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모니터를 보니 김민수가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덩치 큰 남자 셋이 함께였다. 3번째 방문.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어. 주머니에 넣었다. 지우는 옆집에 숨어서 대기하고 있었다. 문을 열었다. 할머니, 그동안 생각 좀 해보셨어요? 김민수의 미소는 사라져 있었다. 차가운 눈빛만 남았다. 말했잖아요. 안 판다고. 할머니, 이건 할머니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뒤에 선 남자들이 한 발씩 다가섰다.
이미 마을 주민 80%가 계약했어요. 할머니만 안 하시면 사업이 무산돼요. 그럼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지죠? 그건 당신들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할머니. 김민수가 씩 웃으며 솔직히 말할게요. 우린 이 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땅 밑에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다. 무슨 소리예요? 모르실 리 없잖아요. 남편분이 평생 지켰던 거, 조선 왕실 비밀 창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 거기 뭐가 있는지 아세요? 금으로 만든 불상, 옥새, 왕실 보물들. 지금 가치로 수천억이에요. 그게 진짜로 있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10년 넘게 조사한 거예요. 확실해요. 녹음되고 있었다. 모든 말이. 그래서 뭘 어쩌라고요? 간단해요. 할머니 집 땅만 넘기세요. 그럼 보상금 2배로 드릴게요. 5억. 싫어요. 할머니. 김민수 눈빛이 싸늘해졌다. 지금 거절하시면 방법을 바꿔야 해요. 우리 방식으로. 뭐? 뒤에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을 둘러봤다. 할머니 혼자 사시죠? 자식들은 서울에 있고, 여기서 무슨 일 생겨도 아무도 모를 텐데요. 협박이 아니었다. 진짜 위협이었다. 나 나가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부르세요. 우리 오기 전에 할머니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면 되는데요.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 순간 옆집 문이 벌컥 열렸다. 지훈이 뛰쳐나왔다. 뭐 하는 거예요? 누구야 너? 경찰 불렀어요. 지금 오고 있어요. 김민수가 혀를 찼다. 젠장. 철수해. 남자들이 물러났다. 차에 올라탔다. 창문을 내리고 김민수가 말했다. 할머니, 오늘까지만 참아드려요. 내일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차가 떠났다. 지훈이 달려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녹음했어. 휴대폰을 꺼내 재생했다. 김민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땅 밑에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조선 왕실 비밀 창고. 대박이다. 이거면 돼요. 이제 어떻게? 문화재청이랑 경찰청에 제보할게요. 언론사에도 보내고. 이 정도면 뉴스에 나갈 거예요. 희망이 보였다. 드디어. 하지만 그날 저녁 마을회관에서 긴급 주민회의가 열렸다는 연락이 왔다. 무슨 회의? 개발권 관련해서래요. 할머니도 오래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피할 수 없었다. 회관에 도착하자 주민들이 가득했다. 50명은 넘어 보였다. 앞에 김민수가 서 있었다. 자, 주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신 건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예요. 마이크를 잡았다. 지금 박영숙 할머니 때문에 개발 사업이 무산될 위기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저희는 여러분께 시세보다 30% 높은 보상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 반대하셔서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돈은 어떡해요? 누군가 소리쳤다. 맞아요. 할머니 혼자 때문에 우리가 피해보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 제발 좀 도장 찍어요. 사방에서 항의가 쏟아졌다. 가슴이 무너졌다. 이웃들이었다. 평생을 함께 산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일어서서 외쳤다.
저 사람들 거짓말이에요. 개발 아니에요. 유물 도굴이에요. 뭐, 우리 마을 밑에 조선시대 유적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그걸 훔쳐가려는 거예요. 할머니, 무슨 헛소리예요? 헛소리 아니에요. 증거 있어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다. 김민수의 목소리가 회관에 울렸다. 땅 밑에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조선 왕실 비밀 창고. 장내가 술렁였다. 이게 뭐예요? 도굴이 진짜예요? 김민수가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할머니, 치매시죠? 뭐, 이거 조작된 거 아니에요? 치매 걸린 노인이 헛것 보고 만든 거. 조작 아니에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유적이 진짜 있다고. 없잖아요. 할머니 상상이에요. 옛날 남편분이 쓴 일기 보고 착각하신 거라고요. 주민들이 수군댔다. 할머니 요즘 이상하긴 했어. 응, 나도 봤어. 혼자 중얼거리고 다니시더라. 치매 맞나 봐. 세상이 무너졌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 지훈이 일어섰다. 저도 봤어요. 산에서 도구라는 거. 당신은 누구예요? 김지훈이요. 작년에 이사 온. 아, 서울서 쫓겨 내려온 그 청년? 할머니랑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증거 없으면 나가세요. 분위기가 최악이었다. 모두가 우리를 거짓말쟁이 취급했다. 회의가 끝나고 주민들이 하나둘 떠났다. 아무도 우리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다. 할머니, 괜찮아.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평생을 함께 산 이웃들이 나를 외면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불이 켜져 있었다. 분명 끄고 나갔는데 거실로 들어갔다. 남자 셋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 기다렸어요. 김민수도 사실은 피해자였다는 걸 밝혀야 합니다.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입이 막혔다.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붙잡았다. 조용히 하세요. 차가운 목소리였다. 지훈이 뛰어들려다 남자 하나가 가로막았다. 움직이면 할머니 다쳐요. 뭐 하는 거예요? 조용히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무 일 없어요. 남자가 나를 의자에 앉혔다. 손이 묶였다. 할머니,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김민수가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엔 미소가 없었다. 피곤한 표정만 남아 있었다. 수첩 어디 있어요? 없어. 거짓말. 오늘 회의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남편분 기록. 그냥 버렸어. 할머니. 김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이러지 마세요. 전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에요. 뭐? 전 그냥 빚 때문에 이 일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무슨 소리예요? 제 동생이요. 백혈병이에요. 치료비가 2억인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일 맡은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다. 거짓말 같지 않았다. 이 일만 마무리하면 5천만 원 받기로 했어요. 그거면 당장 급한 건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남의 땅 뺏고 유물 훔치는 거예요? 전 몰랐어요. 처음엔 진짜 개발 사업인 줄 알았어요. 근데 회사 사장이 그 사람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김민수가 주저앉았다. 전 그냥 동생 살리고 싶었어요. 그게 다예요. 눈물이 보였다. 진짜 눈물. 가슴 한편이 아팠다. 이 사람도 피해자였다. 김민수 씨,
네. 당신 동생 살리고 싶은 마음 이해해요. 나도 남편 살리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근데 그렇다고 나쁜 짓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알지만 동생이 죽으면 전 어떡해요? 침묵이 흘렀다. 그때 지훈이 입을 열었다. 김민수 씨, 당신 사장이 누군지 알아요? 박재석이요. 왜요? 그 사람 10년 전에도 똑같은 짓 했어요. 경주에서 고분 도굴하다 걸렸죠. 근데 돈으로 무마하고 빠져나왔어요. 뭐, 그리고 일했던 사람들 다 토사구팽당했어요. 약속한 돈 한 푼도 안 줬대요. 김민수 얼굴이 굳었다. 거짓말. 진짜예요. 검색해 보세요. 휴대폰을 꺼냈다. 뉴스 기사를 보여줬다. 김민수가 기사를 읽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이 새끼가 날 속인 거야? 당신도 쓰고 버릴 말단이에요. 끝나면 증거 인멸할 거고요. 김민수가 벽을 쳤다. 시발, 시발. 분노가 폭발했다. 다른 남자들도 당황했다. 형, 진정해요. 진정? 내 동생이 죽어가는데? 그래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김민수가 나를 봤다. 눈빛이 흔들렸다. 할머니 미안해요. 손을 풀어줬다. 정말 미안해요. 전 몰랐어요. 알아요. 근데 이제 어떡해요? 동생은 어떡하고? 김민수 씨. 지훈이 다가갔다. 우리 손잡아요. 뭐? 박재석 잡는 거 도와주세요. 당신 내부 증언하면 확실해요. 하지만 동생 치료비는 크라우드 펀딩 해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SNS에 올리고 언론 타고. 요즘 그런 거 잘 되잖아요. 정말요? 네. 대신 당신은 증인이 돼야 해요. 김민수가 한참을 고민했다. 좋아요. 할게요. 분위기가 반전됐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요? 박재석이 내일 직접 와요. 할머니 설득 못하면 나 자르겠대요. 뭐? 그리고 직접 처리하겠대요. 무슨 뜻인지는 협박이 아니었다. 진짜 위험이었다. 그럼 우리 시간이 없어요. 오늘 밤 안에 결정적 증거 확보해야 해요. 어떻게? 지훈이 생각했다. 산에 가야 해요. 유적 찾아서 사진 찍어야 해요. 한밤중에요? 네. 지금 아니면 기회 없어요. 위험해요. 어차피 내일 박재석 오면 더 위험해요. 맞는 말이었다. 좋아. 가자. 할머니도요? 당연하지. 내 땅인데. 세 사람이 나를 봤다. 70살 노인이 한밤중에 산을 오른다고? 할 수 있어요. 젊었을 때 등산 많이 했어요. 거짓말 아니었다. 남편이랑 매주 산에 갔었다. 좋아요. 그럼 준비하죠. 김민수가 차에서 장비를 가져왔다. 손전등, 밧줄, 삽. 이거 원래 도구용이었는데 이제 증거 확보용이네요. 씁쓸하게 웃었다. 밤 11시. 네 사람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만이 길을 비췄다. 숨이 찼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수첩에 적힌 위치까지 1시간. 중턱에 도착했다. 여기에요. 김민수가 지도를 펼쳤다. GPS 좌표가 일치했다.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췄다. 나무, 바위, 풀.
평범했다. 이상한데. 분명 여기인데. 그때 내가 뭔가를 발견했다. 바위 하나가 다른 것들과 달랐다. 표면이 너무 매끈했다. 이거 봐요. 다가갔다. 손으로 만져보니 인공적이었다. 조각한 흔적이 있었다. 이거 돌기둥이에요. 수첩에 나온 바로 그 표시. 김민수가 주변 흙을 파기 시작했다. 30분쯤 지났을까? 딱딱한 게 삽에 걸렸다. 뭔가 있어요. 흙을 더 걷어냈다. 돌판이 나왔다. 한자가 새겨져 있었다. 지훈이 읽었다. 하늘의 창고 문. 맞아요. 여기에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진짜였다. 남편의 기록이 진짜였다. 사진을 찍었다. 돌판, 한자, GPS 위치. 모든 걸 기록했다. 이제 내려가요. 이거면 충분해요. 일어서려는데 불빛이 보였다. 아래에서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다. 누구예요? 숨어요.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불빛이 가까워졌다. 5명. 아니, 6명. 맨 앞에 선 남자가 익숙했다. 박재석이에요. 김민수가 속삭였다. 박재석이 돌판 앞에 섰다. 여기로군.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 값비싼 등산복 차림. 뒤에 남자들이 삽을 들었다. 그때 김민수가 뛰쳐나갔다. 사장님, 민수야? 왜 여기 있어?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뭐? 이건 범죄예요. 문화재 도굴이라고요. 박재석이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지금 깨달은 거야? 사장님, 제발 멈춰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닥쳐. 동생 치료비는 제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 뭐? 빵 팔아서? 크라우드 펀딩? 박재석이 김민수 멱살을 잡았다. 이세호야, 넌 이미 공범이야. 할머니 협박한 것도, 불법 침입한 것도 다 증거 있어. 이제 와서 빠질 생각하지 마. 하지만은 무슨, 넌 이미 끝난 거야. 밀쳤다. 김민수가 넘어졌다. 나머지도 나와. 우리를 봤다. 숨어 있던 게 소용없었다. 천천히 나갔다. 할멈도 있네. 그리고 이 새끼는 누구야? 지훈을 가리켰다. 역사학자요. 당신 짓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래. 알면 뭐 어쩔 건데? 경찰 신고했어요. 신고? 여기까지 오려면 2시간 걸려. 그 전에 다 끝나. 박재석이 손짓했다. 남자들이 우리를 둘러쌌다. 일단 이 사람들 묶어. 안 돼.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나무에 묶였다. 박재석이 삽을 들었다. 자, 이제 진짜 보물찾기 시작할까? 땅을 파기 시작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쾅! 딱딱한 소리가 났다. 뭐야? 삽으로 긁어냈다. 나무 상자였다. 있다. 흥분한 목소리. 상자를 들어 올렸다. 뚜껑을 열었다. 안에서 금빛이 반짝였다. 이거야. 금불상이야. 박재석이 환호했다. 더 파봐. 더 있을 거야. 남자들이 미친 듯이 팠다. 2번째, 3번째 상자가 나왔다. 대박, 대박이야. 욕심에 눈이 먼 얼굴들. 그때였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뭐야? 산 아래에서 빨간 불빛이 보였다. 경찰차였다.
한 대가 아니었다. 5대, 아니 10대. 시발, 경찰이다. 어떻게? 박재석이 우리를 봤다. 너희가 불렀어? 당연하죠. 지훈이 웃었다. 우리 오기 전에 이미 제보했어요. 문화재청, 경찰청, 언론사. 다요. 이 새끼들. 박재석이 달려들었다. 주먹이 날아왔다. 하지만 김민수가 가로막았다. 안 돼요. 비켜. 이제 끝났어요, 사장님. 더 이상은 못해요. 이 배신자 새끼. 밀쳐냈다. 김민수가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다. 지훈아. 피가 흘렀다. 경찰들이 산을 올라왔다. 확성기 소리가 들렸다. 경찰서다. 무기를 버리고 손을 들어. 박재석이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남자 하나가 붙잡았다. 사장님 못 가요. 이미 포위됐어요. 나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경찰들이 도착했다. 수갑이 채워졌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절도, 폭행,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박재석이 끌려갔다. 다른 남자들도. 우리는 풀려났다. 김민수가 일어섰다. 머리를 감싸쥐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막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는데요. 그래도 끝엔 올바른 선택했잖아요. 김민수가 울었다. 한참을 울었다. 문화재청 직원들이 도착했다. 유적을 확인했다. 맞습니다. 조선시대 왕실 비밀 창고입니다. 엄청난 발견이에요. 카메라가 터졌다. 기자들이 몰려왔다. 할머니, 인터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남편분 유품이라는 수첩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정신없었다. 지훈이 나를 보호했다. 할머니 피곤하세요. 내일 하시죠. 경찰차가 우리를 태웠다. 산을 내려오며 창밖을 봤다. 마을 불빛이 보였다. 50년을 산 곳, 남편과 함께 지킨 곳. 이제야 지켜냈다. 경찰서에 도착했다. 진술을 했다. 3시간쯤 걸렸다. 새벽 4시가 돼서야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남편 사진이 보였다. 여보, 해냈어. 눈물이 났다. 당신이 지킨 거 나도 지켰어.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다. 그날 아침 뉴스에 나왔다. 70대 할머니 조선 왕실 유적 발견. 도굴시도 막아낸 시민 영웅. 전화가 빗발쳤다. 큰아들이었다. 엄마, 뉴스 봤어요. 대박이네. 그래.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전 엄마가 치매인 줄만 알았는데. 나 치매 아니야. 네. 다시 검사 받았어. 지훈이가 소개해준 병원에서 의사가 그러더라. 가성 치매래. 스트레스 때문이었대. 정말요? 응. 그리고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래요? 할머니 뇌가 60대보다 건강하대. 앞으로 30년은 더 사신대. 웃음이 났다. 그럼 나 서울 안 가도 되는 거지? 네. 그러세요. 고맙다. 전화를 끊었다. 창밖을 봤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할머니, 미안해요. 우리가 오해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사과와 축하가 쏟아졌다. 괜찮았다. 이해했다.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였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하지만 이제 보여줬다. 70살 노인도 할 수 있다는 걸. 일주일이 지났다.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다. 문화재청이 마을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개발은 영구 금지. 대신 관광지가 됐다. 조선 왕실 비밀 창고 마을. 매일 관광객이 왔다. 카페가 생기고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섰다. 마을이 살아났다. 주민들이 옛날 한옥을 리모델링해서 민박을 시작했다. 젊은이들이 돌아왔다. 나는 마을 해설사가 됐다. 여기가 제 남편이 발견한 돌기둥이 있던 자리예요. 관광객들이 휴대폰으로 찍었다. 와, 진짜 신기하다. 할머니, 사인 좀 해주세요. 웃음이 났다. 김민수는 어떻게 됐을까? 집행유예를 받았다. 협박과 불법 침입 혐의. 하지만 최종적으로 증인이 돼준 덕에 실형은 면했다. 그리고 정말로 크라우드 펀딩이 성공했다. 동생 백혈병 치료비 돕기. 뉴스에 나온 후 3일 만에 3억이 모였다. 전국에서 후원이 쏟아졌다. 동생은 수술을 받았다. 성공적이었다. 김민수가 찾아왔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잘 됐구나. 동생이 할머니 꼭 뵙고 싶대요. 그래, 언제든 와. 할머니, 전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럼 찾아봐. 천천히. 김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정말로. 괜찮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김민수가 울었다. 한 달 후 김민수가 다시 찾아왔다. 할머니, 저 마을에서 일하고 싶어요. 뭐? 관광 안내일이요. 제가 이 마을 역사 공부했거든요. 할머니한테 배우고 싶어요. 좋지. 그렇게 김민수는 마을 사람이 됐다. 지우는 논문을 썼다. 조선 왕실 비밀 창고의 재발견. 학계에 발표했다.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대학 교수 제의도 받았다. 하지만 거절했다. 전 여기서 연구할래요. 할머니 옆에서요. 고맙다. 아니요. 제가 더 감사하죠. 할머니 덕분에 평생 연구거리 찾았어요. 웃었다. 어느 날 저녁,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우리 해냈어. 사진이 대답 없이 웃고 있었다. 당신이 50년 지킨 거 나도 지켰어. 그리고 더 많은 사람한테 알렸어. 이제 영원히 보호받을 거야.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남편이랑 같이 보던 별. 보고 싶어. 바람이 불었다. 장미꽃 향기가 날아왔다. 남편이 곁에 있는 것만 같았다. 6개월 후, 봄이 왔다. 마을 입구에 비석이 세워졌다. 박영철 이장을 기리며 제막식 날, 온 마을 사람이 모였다. 서울에서 큰아들도 내려왔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이 마을을 지키셨습니다. 그 뜻을 어머니가 이어주셨고, 이제 우리 모두가 그 뜻을 지켜갈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나는 비석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돌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나도 용기 낼 수 있었어. 바람이 불었다. 장미꽃잎이 날렸다. 하늘을 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거기서 편히 쉬어. 여긴 내가 잘 지킬게. 집으로 돌아왔다. 서재 책상에 수첩이 놓여 있었다. 박물관에서 돌려준 것이었다. 국가 중요 기록물로 지정됐어요. 원본은 보관하고
할머니께 사본 드려요. 펼쳤다. 남편의 글씨가 선명했다. 마지막 페이지에 내가 한 줄 적었다. 2026년 1월. 당신의 예언이 맞았어. 마을은 사라질 뻔했지만 우리가 지켜냈어. 영원히 사랑해. 당신의 영숙. 수첩을 덮었다. 창밖으로 마을이 보였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다. 이게 남편이 원한 거였다. 이게 내가 지킨 것이었다. 70살. 너무 늙지 않았다. 시작하기에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